그러면은 하반기에 미국이 빠그라지네요. 아,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대로라면. 네,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그 것 다음에 같은데. 트럼프한테 카드가 없다면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거죠. 경기 침체죠. 네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주식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2025년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좀 인사이트를 나눠주셨으면 하는데요. 우선은 그 최근 한 달 동안 대표님 좀 어떠셨어요? 시장 상황 이렇게 대응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른 뉴스 나와서 네, 또 저희가 바뀌고.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다르게 가고 아하. 그래서 역시 장기 투자할 종목들만 딱 골라놓은 거는 좀 안심이 되고 편안했었는데 지수 관련한 종목들은 저희도 좀 많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종목들 놔두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응하는 종목들 따로 있을 텐데 요거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선은 미국 시장부터 여쭤보면은 미국 시장은 좀 올해 어떨까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좋은데 그런데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눠서 보면은 상반기는 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하반기는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도 연으로 끊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5에서 10%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플레이를 잘해야 되는 게 한 15% 이상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상반기에 집중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네요. 저희는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비슷한 게 이제 미국 시장이 뭐 좀 불안불안한 건 맞고 또 뭐 관세니 뭐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돈 올라갈 때 벌어야 되니까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근거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는 미국 경기가 좀 나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다 정책 관련한 거라서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미국의 고용이 좀 나빠질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이. 네. 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실업률을 보고 두 번째는 매달 발표하는 논팜 페이럴이라는 고용, 신규 고용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규 고용이 저희는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네.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이민 정책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이 뭔가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신규 고용이잖아요. 네. 2014년부터 20년까지 저희가 먼저 한번 통계를 그려봤어요, 블룸버그로. 그런데 이제 왜 이걸 나눴냐면 코로나 전후로 이제 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월 한 20만 정도가 신규 고용이 늘어났었어요. 20만 명 정도. 네, 네. 평균은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14년부터 20년 동안의 6년간 평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 21년부터는 네. 21년부터 24년까지는 월 평균이 35만 명이었어요. 네. 높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마지막 우리가 본 숫자가 25만 얼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25만이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좋은 거죠. 거예요. 네.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네. 이민입니다. 이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블룸버그 자료인데 이민 정책 때문에 지금 들어온 인구가 얼마나 늘었냐 하면은 23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23년 기준으로 이민자가 330만 명 중에서 330만 명 중이 들어왔고요. 네. 그 중에 240만 명은 불법 이민자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색 선 있잖아요. 네. 여기가 사우스 이스트 보더 인카운터잖아요. 네. 남미에서 들어온 타고, 거네요. 네, 타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민자가 330만이면은 과거의 연간 이민자는 얼마였냐면 평균적으로 150만 내외였어요. 거의 두 배가 들어온 거고.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들어온 거죠. 그 중에 네. 절반 이상이 불법 이민자다. 그렇죠. 거의 70% 이상이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책에서는 그냥 막는 게 아니라 네, 쫓아내겠다는 거죠. 네. 추방을 하니까 네. 이 친구들이 괜히 일하러 나갔다가 추방되면 안 되니까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요즘에 네. 미국의 뉴스 보면 네.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매일 1,000명씩 내보내라고 이제 오더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잡아놓고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도망가고 막 난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불법 노동자가 어떻게 취업을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다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그렇죠, 또는 그렇죠,
뭐 하다못해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라도 네.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막 계속 기업의 고용에 잡히기 때문에 그게 다 논판 페이롤에 잡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5만, 최근에 25만. 그런데 이게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하반기부터는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러니까 회사한테 물어보는 니네 회사 몇 명이라니 이 숫자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뒤져봤어요. 여기저기 음. 미국 사이트, 여기 이제 12호라는 이제 사이트인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예측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순수 이민자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요 구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진짜 많이 이렇게 들어오긴 많이 했네요. 훅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 이민의 기여가 논판 페이롤 증가에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뭐 바이든은 왜 그랬냐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코로나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수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약간 방만하게 컨트롤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약간 눈 감아준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긴 하고요. 네네. 못 막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반반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신규 고용은 다시 20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시차를 두고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불법 이민자건 이민자건 오면은 소비를 합니다. 네, 미국에 다 와서 소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의 효과들도 꽤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은 이제 막힌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일단 이민자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보더, 그러니까 네. 이제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라는 네, 그렇죠. 것이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일하는 사람이 어제까지 일하던 사람이 쫓겨났어요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 어쨌든 밥 먹고 뭐 했으니까 소비도 줄어들 거고, 네, 네. 이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확인이 될 거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실업률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 이제 사람들이 항상 두 가지를 보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실업률은 크게 나쁘진 않은 이유는, 실업률은 어떡하죠? 가구 조사를 하는데 네. 6만 가구의, 미국의 전국의 6만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6만 가구 안에는 불법 이민자는 당연히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이게 뭐 제가 막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네. 실업률은 안정적이게 움직일 것 같은데 네. 논판 페이롤은 되게 나쁘게 나올 거다. 그리고 아하. 소비가 둔화는 서서히 될 건데, 두 번째 소비에 더 나빠지는 요인이 바로 이제 또 관세. 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는 이제 당연히 관세인데, 네네네. 관세는 솔직히 막 분명히 하는데 그거를 몇 프로 할지는 예측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협박용, 협상용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선 그 공약 때 발표했던 거는 보편 관세가 10에서 20% 네, 정도, 중국 관세는 60%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서히 가겠죠, 그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평균적으로 중국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하면은요 한 20% 정도 관세를 실행하는 게 공약입니다. 네, 또 낮출 수도 있지만 공약대로 한다면. 예,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왈가왈부 많은데 저희는 통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상품 수입을 하는 게 연간 3.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3조 달러라고 편하게 보시자 이거죠. 네, 3조 달러. 예, 3조 달러인데 거기서 10%의 관세가 들어가면은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3천억 불이죠. 그렇죠. 0.3조 달러. 0.3조 달러는 3천억 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60% 포함해서 20%의 관세가 매겨진다고 그러면은 6천억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 그래서 네. 제가 써놨죠 여기. 보편적 관세가 이렇게 되면은요 약 6,300억 달러가 관세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누가 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공급자가 낼 수도 있고 소비자가 낼 수도 있고 판매자가 낼 수도 있고 뭐 나눠서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세금을 내는 거는 주체는 소비자고요. 네, 그리고 공급자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세금 올라가서 가격이 이렇게 너무 비싸지니까 올라가면, 공급은 좀
낮은 가격에 해줘라라고 협상을 하겠죠. 미국의 수입업자들한테. 그래서 수입업자들이 깎아줘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중국 업체들이 뭐 5에서 10% 깎아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20%에 매기는 세금에 자체는 미국의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네,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죠. 뭐 미국에도 생산하는 그런 품목이면은 미국 거 사면 되고 중국 거 비싸니까 그러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월마트에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싼 공산품은 중국산이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중국산 없이 일주일 버티기 챌린지를 하다가 3일도 못 버텼다 이런 한국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텍스 페더레이션이라는 기관에서 추정한 거랑 저랑 비슷해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딱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3조 곱하기 20%하면 0.6조다. 네네. 6천억 달러 정도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보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어떻게든 마일드하게 녹여낼 만들겠죠. 가능성이 있겠지만 위안화 약세 보내고 가격 조금 깎아주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세금은 20% 매기면은 그 수익 금액의 20%가 늘어나는 거는 맞고요. 그렇게 늘어난 만큼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6천억 달러 소비 덜 돼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협상 잘 돼가지고 우리 이것보다 적을 수 있고 10%야 이러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천억 달러로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겠구나. 소비에 그렇게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기준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부분은 협상도 있고 뭐 세수 부족 뭐 무역 적자도 줄여야 되지만은 네. 결정적으로는 세수 부족이 좀 커요. 아하. 네. 세금이 부족하다, 세수가 부족하다. 네, 세수가 세 번째 유동성에서 이제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바이든 행정부가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찍어내긴 했지만은 그걸 핑계로 너무 방만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소비를 했다. 정부의 경영을 했다. 정부 살림을 사실상 다 써버렸다. 방만하게. 예,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그 전까지는 유동성 잔치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 좀 걱정거리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뭐 계속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꼭지로 가겠습니다. 유동성이 좀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첫 번째가 고용, 두 번째가 관세, 네. 세 번째는 유동성이네요. 네. 불리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연준이 약 4조 달러 정도를 신규 통화를 만들어냈죠. 찍어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뭐 인플레이션도 촉발시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자금이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부가 끌어다 쓴 돈을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를 직접 보시죠. 네. 네. 그래서 2019년에는 네. 미국의 정부 부채가 22.7조 달러였습니다. 2019년이면은 네. 한 5년 전이네요. 네. 4년 전. 이 기준을 잡은 이유는 바로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아하. 네, 연말 기준으로. 네. 자, 그 24년 말 기준으로요. 네. 35조 달러가 됐습니다. 네. 얼마 늘었나요? 한 12조, 12조 13조. 네. 근데 12조, 13조가 늘었다는 거는 이제 22조에서 12조가 늘었기 때문에 50%인가요? 네. 빚이 50%가 늘었어요. 네, 이거는 네.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이자 네, 가장 큰 자금 12조 달러가 늘었고요. 네. 이거 핑계 댈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댈 수 없는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2년. 그러니까 23, 마지막에 상관없는 24년.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코로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때 얼마 늘렸냐? 5조 달러 늘렸어요. 마지막 2년에. 마지막 2년에. 네. 왜? IRA 법안, 칩스 액트, 반도체, 방위비, 네, 뭐 러시아 전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바이든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야,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났어.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중국한테 저러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국은 유동성이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2025년에는 좀 이게 불리한 환경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보면은 과잉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4조 달러 본원 통화 푸는 거는 4조 달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은행에다가 넣어가지고 너희가 또 대출 좀 해주고 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림을 잠깐만요.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은행이 아니 돈을 빌려주려고 그래도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게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예, 노란색 바로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역매포죠. 역매포. 노란색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 이게 2조 달러가 넘어 2.2조 달러까지 갔다 왔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행한테 돈을 줘서 대출하라고 그랬더니 은행들이 우리 안 써요 아무도 다시 정부에다가 연준에다가 예치한 거예요. 예치. 네, 그러면 이자를 주니까. 네네. 그게 이만큼 늘어났다가 이렇게 왜 빠졌을까요? 안 쓰니까 그럼 됐어. 내가 우리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한 거죠. 아하. 네,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엄청난 국채에 발행한 자금들을 IRA 법안에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조 달러라는 돈이 어딘가에 늘어났다가 계좌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는데 그걸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미국의 은행들이 그냥 연준에다 맡겨 했던 거를 연준에 맡겨진 돈을 야 그거 정부한테 빌려줘. 그래가지고 정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게 줄어들었다. 깔끔하게 설명이 됐네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여갈피에 거기 예치했던 돈을 빼가지고 국채 입찰에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은행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잔고는 지금 거의 2천억 불. 제가 더 빌려줄 게 없어. 이제 많이 내렸죠. 네네. 내렸으니까 이제 뭐 큰일 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게 여기 이제 좀 이따가 대응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거고. 네. 이렇게 많이 정부 부채를 끌어다 써서 결국적으로 요 꼭지를 마무리 드리면은 원래 정부 부채 한도가 31조인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거 여기서 다 써버리고 한도 초과했으니까 트럼프가 딱 이제 정권을 잡아서 뭘 하려고 그랬더니 답답한 거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일론 머스크를 불렀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공헌을 해서 이제 부른 것도 있지만 딱 맞는 게 있어요. 딱 시작하면은 비용 절감하고 사람 자르는데 전 세계 또는 미국에서 가장 전문가가 일론 머스크다. 그쵸. 트위터 인수하고서 80%를 바로 감원하는 걸 보고서 와 이거는 엄청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DOE라는 정부 효율화 부서를 만들죠. 네, 그래서 연방 정부 예산을 이건 기사에 난 거예요, 그냥 2조 달러 정도 줄일 목표다. 목표. 이거 말도 안 되죠. 이제 6조 몇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 2조 달러 줄이면 미국이 안 돌아가는데 실제 이제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앞으로 계속 보실 거잖아요. 네네. 도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OG이네. 도지. 도지네요. 네. 그래서 감축할 것 같아요, 많이. 2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못해요. 제가 보기엔 5천억 달러 하면 많이 하는 건데. 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네. 네, 왜냐하면 사회보장에 관련한 이런 예산들, 보험 예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공무원을 자르는 걸로 이제 방향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요? 국방비 감축.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압박하는 게 나토를 가만히 보니까 나토들이 전체 나토의 국방 예산이 1.3조 달러예요. 네. 그리고 이제 1조 달러를 미국이 대고 있어요. 미국의 자체 예산 포함입니다. 그래서 70%를 미국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미국의 비중을 줄이고 너희가 지금 쓰는 게 더 내 이런 거지. 지금 보니까 GDP 2%가 안 되더라고요. 네, 폴란드가 2% 훨씬 넘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5%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만 해도 성공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것도 기사의 내용 그냥 발췌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700조 원이 이제 거친다. 감축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용을 줄여서 그 다음에 어디다 주냐? 그거는 이제 기업한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가라는 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은 기업이 해라. 여태까지 바이든은 소비자들한테 한 거예요. 돈 주고 그 다음에 뭐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돈을 써라라고 갔던 건데 지금은 이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늘려라 이런 이제 주체가 좀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그 트럼프가 딱 정부 들어와서 보니까 이 통장에 돈이 이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관세해가지고 세금 좀 걷어야겠다. 그렇죠. 이게 0.6조 달러 최대. 그 다음에 야 이거 쓰는 돈 좀 그만 써라. 일로 와서 좀 줄여봐. 2조 달러 얘기했지만 글쎄 뭐 이게 1조 달러 정도 된다 치고 그리고 나토한테도 그만 써 이렇게 하면서 좀 줄일 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어쨌든 줄이려는 노력을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약간 돈이 남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아는 거는 세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6%포인트 정도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은 그게 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세랑 퉁칠 수가 있어요. 근데 관세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만큼 이제 돈이 거치느냐는 봐야겠죠. 네, 봐야겠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걸 이제 그대로 이해하면 예. 미국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세금 덜 걷고 그렇죠. 저 밖에 있는 나라한테 세금 걷어서 네.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식이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하반기에 왜 안 좋아지냐 이 얘기하다가 이제 좀 많이 제가 네. 너무 많이 흘러갔는데 네네. 요약하면은 1, 2, 3 다시 이민 고용. 고용 나빠지고 이민. 소비 조금 둔화되고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이제 소비 지출 여력이 조금 이제 얇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당장은 정책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 이제 시되기 시작하는데. 아하. 그래서 제가 하반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계속 이제 고용 맞고 장벽 맞고 돌려보내는 것도 하반기의 영향이 더 클 거고 그 다음에 관세 영향도 하반기의 영향이 더 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하반기에 미국이 빠그라지느냐? 아,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대로라면. 네, 네.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그 것 다음에 같은데. 트럼프한테 카드가 없다면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거죠. 경기 침체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 아,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가 가진 카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게 연준의 밸런스 시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주 보셨을 거예요. 뭐 전문가들이 워낙 자주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보면은 이거 다 거덜내서 노란색이? 잖아요 노란색이 이제 초과의 역RP입니다. 역RP였으니까 은행들이 예치한 건데 이게 참고로 요것도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TGA 정부 통장. 그러니까 연준의 예금 통장이 몇 개 있는데 네. 노란색은 은행 통장, 네. 녹색은 네. 정부 통장. 네. 그러니까 세금 거치면은 일로 올라. 이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게 이제 세금이 이제 4월 달이랑 9월 달에 걷거든요.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세금 거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쓰는 거죠. 네. 그렇고 이제 이게 연전의 밸런스 시트인데 여기서 보면은 네. 요게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어. 이 빨간 건 뭐냐면은 지준율. 초과 지준입니다. 초과 지준. 초과 지준. 여기 보시요. 익세스 리저브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초과 지준이 과거에는 보시면은 한 2조 달러 정도 됐어요. 2조 달러 미만이었어요. 네, 네. 자, 지금은 죄송합니다. 3조 지금은 3조 달러 정도. 3.2조 달러예요. 아. 근데 왜 초과 지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원래 은행들한테 한 10% 정도는 항상 갖고 있어라, 보유하고 있어라. 연준에 연준한테 맡겨놔라.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맡겨놓을 필요는 없는 게 다 있는 게 사람들이 은행에서 소비를 하고 쓰고 빌리고 또는 찾아가고 하는 거 보니까 전체 10% 이상을 안 가져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0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은행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이 10이면은 10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비중은 약 13%예요. 13%. 높아. 과거에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손이 좀 안 써지는데 네.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10% 정도면 괜찮았고요. 19년에는 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은 줄여주면 되는 거네요. 은행의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얼마나 돈이 있고 활발하게 돈 돌리느냐의 문제인데 연준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맡겨놨다는 거죠. 보통 한 10%만 맡기면 되는데 뭘 13%나 맡겨놨어. 이런 이제 구조인 거고 이걸 좀 그만 덜 맡겨도 돼라고 얘기하면 가지고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돈이 풀려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과 지준이라는 게 초과란 단어는 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2020년에 그거를 없앴어요. 맞아요. 그 한도를 없애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과 지준이라는 표현은 계속 남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남아 있는 돈이고 은행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는 트럼프 공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할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도 통화 유통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진 마지막 카드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규제가 풀어지면서 유동성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M2가 이게 파란색이 M2고요. 네네. 통통하고요. 요게 이제 유통 속도예요. 학교 유통 속도.
그런데 아직도 요 코로나 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죠. 속도가. 예. 그래서 유통 속도는 1년에 통화가 몇 바퀴 도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예, 총 통화가 1년에 몇 바퀴 도느냐인데 코로나 때는 안 돌죠. 그러다가 이제 많이 회복은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회복할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이제 신용의 스코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파이코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700점짜리면 대출이 안 나갔는데 700점짜리한테도 대출 해주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민간 쪽에서 규제 완화하면서 또는 기업의 투자를 진작하면서 기업도 많이 빌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순환을 가져가서 하반기에 이제 어떤 방어 역할을 할 거다. 왜냐면은 경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은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리 생각보다는 빠를 거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파월한테. 약간 웃긴 얘기인데 이거 가능성 높습니다. 네, 트럼프가 파월한테 하반기부터 금리를 빠르게 내려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왜냐하면 경기 둔화되는 게 보이고 논판 페이리를 그렇게 나빠주는데 뭐 파월도 버틸 게 없잖아요. 실제로 나빠지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시장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네네.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믿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미국이 한 차례밖에 안 내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면 물가 올라간다. 물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차라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전혀 반대고요. 오히려 세 차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 왜냐하면 아까 그런 이 논리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세를 조금밖에 안 하고 뭐 조금밖에 안 매기고 이러면은 경기 둔화는 별로 안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는 기준점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고 그런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론은 네. 요게 미국의 저의 생각이랑 완전 똑같아가지고 갖고 온 차트. 네. 미국 1년을 봤을 때 상반기가 지금 좋고 딱 6천이잖아요. S&P 네네. 500이 상반기에 7천 한번 7천 찍는다. 찍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한 이제 15%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어. 네, 그런데 요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펀드 스트레이트의 톱니가 그린 건데 쟤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그냥 그대로 네. 갖다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것 때문에 시장하고 다른 생각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거나 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아니야 나 내릴 거다 이런 생각이신 거고요. 네, 하반기에 빠르게 내릴 수 있다. 하반기에 빠르게 내릴 수 한 있다. 번보다는 빠르게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네네. 지나놓고 보면은 2023년 말에는 금리를 갑자기 그때 11월, 12월 달에 파월이 금리 인하 엄청 많이 할 것처럼 해가지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3월부터 당장 금리 인하할 것처럼 막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9월 돼서 했었고 그렇죠. 네. 올해는 또 반대로 금리 인하 안 할 것처럼 12월 달에 딱 겁을 줘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막 좀 금리 인하 많이 했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경기지만 트럼프의 압박도 트럼프의 압박도 있을 거다. 네.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미국은 마무리할까요? 네네.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생각은 네. 조금 네. 뷰가 네. 좀 다른 뷰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